디지털 세계관을 바탕으로 상상력과 실력을 키우자. 이게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생각의 대전환이고요. 두 번째는요, 실력의 기준이 바뀌었다는 걸 인지해야 됩니다. 여러분, 디지털 세계의 왕은요, 소비자예요. 생각해 보세요. 페이스북도 구글도 아마존도 유튜브도 다 누가 성장시켰죠? 소비자들의 선택이 성장시킨 겁니다. 결국 과거에는 방송이나 자본이나 정치 권력이나 거대한 사회를 움직이는 시스템이 그 권력으로 세상을 움직였다면 지금은 그게 아니라 소비자, 왕이 되신 소비자의 마음을 사는 기업이 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할 단어가 바로 팬덤입니다. 소비자가 왕이 됐을 땐 그들을 사로잡아야 성공할 수 있겠죠.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BTS예요. BTS는 아미 때문에 성공했어요. 이제 누구도 부인 못해요. 데이터상으로 보면 비틀즈에 버금간 세계 최고의 아티스트입니다. 엄청난 기록들을 세우고 있어요. 누가 키웠어요? 아미가. 누군 개입 안 했죠? 미국의 거대 자본을 가진 기획사나 미국의 방송 권력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누구한테? 아미한테 무릎을 꿇은 것이죠. 이들은 정말 독자적인 조직을 갖고요, 엄청난 팬덤을 발휘합니다. 자크 아탈리가 뭐라 그랬죠? 음악의 모든 변화는 모든 산업 분야로 간다. 이미 방송이 그렇게 됐어요. 지상파 방송은 점점 흐름을 잃고요, 파워 유튜버들이 훨씬 세상에 관심을 받습니다. 권력이 글로 이동한 것이죠. 파워 유튜버의 권력은 누가 키워줬을까요? 구독과 좋아요입니다. 그들이 진정성 있는 콘텐츠를 끝까지 승부하니까 그 권력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방송산업도 거대한 교체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제가 한 3년 전부터 이 꼬마 유튜버 보람이를 주목해야 됩니다 그랬는데 안타깝게 우리 사회는 그걸 못 받아줬어요. 6살 꼬마가 100억을 벌어서 청담동에 부모가 집을 샀다니까 난리가 납니다. 방송 금지시켜야 돼. 이런 애 있으면 안 돼. 한편에서는 우리 애는 뭐 하고 있나? 이런 얘기도 했었죠. 여러분, 그런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볼까요? 딱 3년이에요. 보람튜브는 접었지만 보람이의 라이벌이었던 미국의 라이언이라는 꼬마가 있습니다. 이 친구 올해 뉴욕타임즈에서 특집 기사가 났어요. 작년 매출이 3천억. 여러분, KBS의 작년 광고 매출이 3,300억 정도 됩니다. 우리는 어떤 걸 선택하고 어떤 걸 버렸는지 볼까요? 보람튜브의 구독자는 작년 초 2,730만. 그때만 해도 라이언하고 10만 차이였어요. 지금 누적 조회수를 봐도 그렇습니다. 라이언이 500억 회예요. 그러니까 3천억 브랜드로 만들 수 있었던 거예요. 방송에서 얻는 수익은 아직도 350억 뭐 이렇지만 나머지 수익은요, 완구를 만들고 라이언스 월드 이런 거 만들어서 어마어마한 수익을 만드는 광고의 플랫폼, 브랜드화, 제조업까지 연결된 거예요. 반면 보람이는 그 길을 갈 수 없었죠. 누적 조회수는 128억 회입니다. 500억 회하고 큰 차이 안 나요. 라이언이 500억 회니까. 우리는 뭘 선택했나 볼까요? KBS를 선택했죠. 시청률 올려주기로 거의 결정 났죠. TV 유치원입니다. 그들이 만드는 게 시청률 0.1%. 아무도 안 봐. 애국가 시청률이 2%인데 이 0.1%는 누가 거기다 광고를 하겠어요. 그러니 모든 생태계가 다 위축되는 겁니다. 반면 청년의 일자리는 다 날아갔죠. 3천억 규모의 거기다가 더 나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날려버린 겁니다. 왜? 생각이 완고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TV, 신문, 라디오, 잡지 이런 대중매체의 광고비는 점점 줄고요. PC, 모바일만 늘어요. 모바일 광고 어떤 거 기획할까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메타버스 기획이 제일 핫하고요. NFT 기획, 민팅 이런 거 하겠다는 사람은 얼른 오라고 난리가 났어요. 유통도 마찬가지예요. TV 홈쇼핑, TV 다 뗐죠. 라이브 커머스로 대전합니다. 그럼 어떤 문명을 아는 사람을 필요로 할까요? 그들이 요구하는 건 지금 세상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아할 팬덤을 만들 수 있는 능력자면 다 와. 이게 제가 빅데이터로 구인 광고를 봤던 결과들입니다. 안 가르쳐요, 문제는. 달라져야 됩니다. 팬덤을 성공한 사람들 볼까요? 스타일란다의 김소희 대표 22살에 창업해서 35살에 이걸 6천억에 팔았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유업 기업이요, 사모펀드한테 매각했어요. 갑질 문제로 골치 아파 이제 회사가 접을 거야. 엄청난 대기업이라 그랬죠. 3,100억이었습니다. 그 2배의 가치가 이 청년이 디지털 신대륙에서 만들 수 있었다는 겁니다. 저는 대한민국 청년들한테 이들을 새로운 히어로 이렇게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해요. AHC 원래 제조업하던 사장님이었어요. 대기업에 납품하던 이 사장님이 중국의 소셜 커머스 쓰는 거 보고 브랜딩을 합니다. 그리고 3조 4천억의 매각. 여러분, 그리고 이분이
자기 지분 1조를 가지고 엔젤 컴퍼니를 세웠는데 최근에 그 회사가 1조 가치 이상을 넘었습니다. 바로 메타버스 기업입니다. 이런 식이라는 거죠. GP클럽 이분도요. 아우 나는 대학도 가기 싫어. 그리고는 용산 전자상가에 가서 내가 재미있는 장사를 배워야지. 거기다 소셜 커머스에 눈을 뜨더니 화장품 수출을 중국에 해서 어마어마한 기업으로 키워냅니다. GP클럽이라 그래서 1조 5천억 기업의 대표가 돼요. 닥터자르트 이진욱 대표님 늦깎이 창업자예요. 난 건축일이나 할 거야. 건축을 하다가 비비크림 이거 너무 신기하다. 나 이걸로 미국 가서 사업해야지. 그리고 만들어낸 게 닥터자르트입니다. 2조 가치 기업으로 키웠죠. 무신사 조만호 대표님 지금 청년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회사 중에 하나죠. 고3 때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요. 프리첼의 동호회 사이트를 만듭니다. 그게 이름이 무신사예요. 무진장 신발 사진이 많은 곳. 야, 그런 걸 통해서 플랫폼을 만들더니 작년 기준 기업 가치 2조 5천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전부 디지털 신대륙이에요. 그리고 팬덤이 만든 가치라는 겁니다. 이 새로운 가치의 기준을 볼 때 성공의 기준은 뭘까요? 확실한 건 이분들이요. 공부를 좋아하는 분들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 볼 때마다 답답해요. 야, 얘들은 공부를 못하네. 코딩이라도 좀 잘했으면 좋겠네. 이 두 가지만 해도 굉장히 괜찮죠. 여러분 또 하나가 생긴 거예요. 뭘 한다? 내가 진짜 좋아하는 걸 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다 마음을 사로잡아서 성공한 거예요. 새로운 디지털 신대륙에서 팬덤을 만들면 엄청난 성공을 할 수 있다고 가르쳐도 된다는 겁니다. 팬덤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이게 키워드예요. 여러분 팬덤은 좋은 경험에서 나옵니다. 디지털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지평 생막걸리를 만든 이 사장님 2010년 2억이던 매출이 작년에 400억을 넘어서 200배 성공을 했대요. 비결이 뭔가 봤더니요. 이런 거예요. 아버지가 하던 막걸리 회사를 받아서 젊은 세대가 좋아하는 막걸리를 해보겠다고 선언을 했어요. 그럼 딱 떠오르는 게 여러분 SNS 마케팅을 했나 보다. 여러분 이 소비자는요 무섭습니다. 맛없는 막걸리로 SNS 마케팅을 강화하면 어떻게 될까요? 쫄딱 망합니다. 굉장히 빨리 망해요. 이 청년이 정말 잘한 게 뭐냐? 막걸리 맛을 바꿉니다. 어떻게 해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2030 소비자들한테 막걸리 맛을 이렇게 테이스팅을 해봤더니 6도의 시큼한 맛이 아니라 5도의 달달한 맛을 좋아하더래요. 그래서 100년 전통을 깨고 바꿔요. 그게 뭘 만들죠? 좋은 경험을 만듭니다. 또 한 가지. 막걸리를 이렇게 마셔봤더니 이건 되게 신선하고 맛있는데 젊은 세대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포장을 봤더니 할배 포장이야. 옛날 막걸리와 국물이 줄줄 새. 아무도 추천 안 하죠. 팬덤을 만드는 거의 핵심이 뭐냐? 사람의 심장을 울릴 만큼 좋은 경험, 그걸 위해서는 디테일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포장지 하나, 머티리얼, 이 재료의 특성 하나, 뚜껑 하나 섬세하게 최고의 퀄리티를 만들어냈다는 거죠. 결국 그 비결이 팬덤을 일으켜서 200배의 매출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는 겁니다. 성공한 기업들, 당근마켓도 그러고요. 전부 다 좋은 경험을 창출해낸 겁니다. 여러분 무신사에서 유아인 바지라고 50만 장이 팔렸어요. 소비자가 얼마나 팬덤에 민감한지를 보여주는 건데요. 그래서 유아인 바지니까 다 잘 팔리는구나. 여러분 제가 검색해봤더니 유아인 바지가 100개가 넘습니다. 다 잘 팔린 거 아니죠? 왜 이것만 50만 개 팔렸냐 봤더니 댓글이 11만 개 붙었대요. 내가 입어보니까 너무 좋아요가 판다는 거죠. 결국 좋은 경험을 만들 수 없다면, 그런 실력이 없다면 성공할 수 없어요. 그런데 대한민국의 팬덤을 만드는 기술력을 컨텐츠 산업에서 한번 볼까요? 유튜브 조회수 1위. 드디어 100억 뷰 넘었습니다. 그게 베이비샤크예요. 2010년 파주에서 창업한 이 청년이 디즈니를 꺾고 캐릭터 분야 최고의 조회수를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3조 기업으로 지금 거의 평가받고 있어요. 또 하나 팬덤을 만든 산업이 웹툰입니다. 만화는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국제 경쟁력이 없었어요. 그런데 웹툰이 되니까 어마어마한 팬덤을 만든 세계 100개국 1위. 네이버와 카카오가 웹툰 플랫폼 세계 모든 걸 지배하고 있죠. 이유가 뭐냐? 룰을 바꾼 겁니다. 옛날에는 만화가가 되려면요 유명 화실에서 10년 동안 밑그림 그려야 너 한번 해볼 수 있다. 누가 지배했어요? 레거시, 즉 전통적인 시스템이 지배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웹툰은 그런 생태가 아니죠. 소비자가 왕이에요. 다 필요 없고요. 조회수 1등이 1등입니다. 돈도 그렇게 드릴 거예요. 그랬더니 젊은 작가들이 마구 도전을 해요. 그 치열한 경쟁 끝에 선
이 성공한 작가들은요 어마어마한 돈을 법니다. 왜? 우리나라가 아니라 전 세계에서 1등을 하니까요. 특히 동남아에는요 어마어마한 팬덤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또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콜라보라는 게 일어나죠. 지금 산업사회는 디지털 플랫폼을 기반으로 전부 다 융합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가 야 저렇게 인기 있는 웹툰 원작이면 당연히 드라마 만들어야지. 내가 투자할게. 그리고 이태원 클라스 여신강님 같은 게 큰 히트를 하게 되고요. DP가 넷플릭스 3위를 기록하더니 지옥이 드디어 1위를 찍죠. 여러분 그렇게 되면요. 공이 하나 더 붙어요 수익에. 왜? 40억, 50억, 100억씩 막 받거든요. 성공하면 성공 수당까지 받아요. 2020년에 이미 네이버 웹툰의 최고 수익을 기록한 작가가 128억을 벌었다고 합니다. 그럼 거대한 생태계, 거대한 일자리,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거죠. 그 조그맣던 만화의 국내 시장 생태계가 이렇게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가능성이죠. 재미있는 건 뭐냐? 대한민국의 음악, 드라마, 영화, 웹툰까지 거기다 e스포츠까지 전 세계 MZ세대가 열광하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기회예요. 이미 모노크리온 잡지에서 대한민국을 2020년에 소프트 파워 세계 2위 강국, 문화적 매력도 세계 2위의 나라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데이터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오징어 게임 보세요. 이건 말도 안 돼. 그런데 누적 조회수당 1등. 세계에서 가장 그동안 넷플릭스를 통해서 영향력을 미쳤던 드라마 1등. 모든 걸 갈아치웁니다. 저는 그래서 뭐라 그러냐. 디지털 신대륙에서 대한민국의 이 팬덤을 기준으로 한 내수시장 인구는 10억 명이다. 그럼 멋지지 않나요? 여러분 문화를 사랑하면 음식을 먹기 시작합니다. 라면 수출이 40%가 늘었고요. 비비고는 만두, 한국 이름 붙여서 1조 원 이상 가치를 팝니다. 세상은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키워야 될 건 뭐냐? 팬덤을 만드는 실력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첫째, 좋은 경험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진짜 실력이 좋아야죠. 동시에 이 디지털 커머스라는 신세계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떤 학습이 필요할까요? 사람에 대한 학습을 늘려야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수치로 야 그거 되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살아왔어요. 아닙니다. 이제는 느낌적인 느낌, 인간이 진짜 좋아하는 그 디테일이 뭘까를 학습해야 한다는 거죠. 인간의 예술에, 인문학에 더 깊은 관심을 기울여야 됩니다. 과거의 시선이 아니라 현대 인류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채는 작업을 계속해야 한다는 것이죠. 인간에 대한 깊은 관심으로 팬덤을 창조하라. 이게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휴머니티를 가득 채워라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살까요? 내 마음이 인간다움으로 가득 찰 때 그게 생기기 시작하죠. 그래서 기초는 휴머니티를 채우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팬덤 경제는 더 증가하고 있어요. 애플, 테슬라 어떤 기업들이죠? 광고도 별로 안 해요. 그런데 막 줄 서서 사요. 왜? 그들이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이 좋기 때문이죠. 스스로 마케터가 되고 스스로 세일즈맨이 됩니다. 이래서 마음을 사는 기술이 굉장히 중요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디지털 기술, 뭐 디스플레이 기술, 반도체 기술은 들어봤어도 마음을 사는 기술은 별로 못 들어보셨죠? 이제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이겁니다. 이혜령 선생님은 심지어 이 시대를 공감의 자본 시대다. 공감이 클수록 너는 많은 물건을 팔 수도 있고 너는 어떤 아티스트든 뭐든 어떤 직업이든 성공할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공감의 출발점은 바로 휴머니티죠. 내 마음의 인간다움을 가장 많이 담아둬야 됩니다. 디지털 세계에서 보세요. 피자집 사장님이 되게 인심 썩고 좋은 인성 보여주니까 돈줄 내러 가자 그런 거 보셨죠? 맞습니다. 이 세상은 이제 소비자가 왕이에요. 그들이 좋아하는 걸 찾아서 담아야 됩니다. 그들이 좋아하는 것을 담는 휴머니티의 이 정의는요. 국가별로도 달라요. 예를 들어 탈레반하고 우리하고 추구하는 바가 다르죠. 형식이 다르죠. 그럼 우리의 휴머니티는 어떨까요? 다행인 건 뭐냐? 컨텐츠 산업이 입증하듯 전 세계 공감대가 너무나 크다는 거예요. 그뿐인가요? 대한민국 휴머니티 한번 볼까요? 요새 택배 많이 오죠? 여러분 세계에서 택배를 문 앞에 놓고 가는 유일한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만큼 휴머니티에 대한 기준이요. 각각 개별적 개인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회가 돼야 돼. 인의예지 잘 갖춰야지. 이런 생각들을 어려서부터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이제 태우면 돼요. 어디다가? 그동안 우리가 집중해왔던 초인류 기술 기업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사회 룰에 대해 반영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삼성 대단해요. 막 폰을 접죠. 5G도 먼저 하죠.
반도체 회사도 갖고 있고요. 메모리 세계 1등이래요. 이런 엄청난 기술 회사 있다는 거 자랑스럽고 참 좋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게 있어요. 돈도 많이 벌고 그런데 미래 가치라고 하는 주식 가치는 애플에 비하면 너무 낮아. 6배 차이가 나네. 이유가 뭘까요? 왜 애플 주식은 살려고 하고 삼성 주식은 안 살려고 할까요? 마음을 아직 못 샀기 때문에. 애플은요, 사람들이 이어폰 하나도 막 30만 원 사는데 줄 서서 사요. 애플 거 너무 좋아. 자기들이 미쳤어. 이런 인구가 8억 명입니다. 그래서 차를 만들면 애플 사람들은 또 살 것 같아. 여러분, 아파트를 분양해도 살 것 같지 않나요? 마음을 사는 비결, 이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최근 삼성은요, 회사의 이 사업부 이름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원래는 자기들이 만드는 제품, 스마트폰, IT는 IT 모바일 부문, 가전 부분은 소비자 가전 부분, 이렇게 사업을 해오다가 이걸 하나로 통합했어요. 디바이스 익스피리언스. 아니, 경험 사업부가 뭐예요? 주인이 누구예요? 제품이 아니라 소비자로 바뀐 겁니다. 결국 어떤 경험을 크리에이트 할 거냐로 사업을 대전환을 했다는 거죠. 이건 세계적인 기업들이 갖고 있는 특성을 자기 조직에 대전환에 반영했다고 보여집니다. 애플은 어떻게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느냐? 스티브 잡스가 남긴 유명한 명언이 있습니다. 기술만으로는 우리는 부족했다. 그래서 인문학과 휴머니티를 기술에 결혼시켰다. 그랬더니 비로소 고객의 심장이 노래하기 시작하더라. 여러분, 기준이요, 사람의 심장이 노래할 때까지입니다. 그러니 사람 많이 알아야죠. 그 사람들이 진짜 어떻게 좋아할지 알아야죠. 그 사람이 진짜 어떻게 감동할지도 파악해야 됩니다. 집착하고 느낌적인 느낌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가야 될 새로운 길이죠. 애플 보세요. 고객의 경험을 개선하기 위해서 심지어 CPU도 독자 개발해요. 야, 이거 인텔이나 AMD가 하는 거잖아. 아니야, 우린 할 거야. 그랬더니 전 세계 플랫폼들이 그럼 나도 이러면서 파운드리 산업이 다 커버리죠. 그뿐인가요? 애플의 2021년도 두 개의 절대 정책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1,100억을 내서 디트로이트에다가 유색 인종 무료 교육 IT 스쿨을 차렸어요. 왜? 유색 인종들이 IT를 몰라갖고 앞으로 이 디지털 양극화에서 희생되는 게 너무 많을 것 같아. 우리가 그걸 하기 위해서 매년 1,100억씩 내서 IT 교육을 시켜줄 거예요. 와, 휴머니티 가득한 전략을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3월 달엔 뭐라 그러냐? 우리 탄소 중립할 거야. 2030년에. 생산에서 필요한 전기 뭐 이런 거 전부 친환경으로 만들어낼 거고 25%는 어쨌든 탄소 나와. 그거는 산림을 키우는 기업, 자연을 발전시키는 기업에 투자해서 결국 제로로 만들 거야라고 선언해요. 이게 뭐죠? 친환경입니다. 여러분, 휴머니티와 친환경, 그래서 요즘 떠드는 게 ESG 경영이죠. 이 environment, S social responsibility. 애플이 가고 있는 길을 그대로 기업도 따라가게 됩니다. 왜? 근본이 뭘까요? 휴머니티의 충족이에요. G, 거버넌스는 투명한 경영을 얘기합니다. 또 하나가 뭘까요? 직원이 행복한 경영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직원의 팬덤이 안 생기는데 소비자 팬덤이 생기겠습니까? 어려운 길이죠. 그렇지만 이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길이기도 합니다. 앞으로는요, 이렇게 사회에 많은 기부를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발굴하고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를 보면서 휴머니티를 마음에 가득 채우는 방법을 여러분도 익히셔야 됩니다. 세계관은 디지털로 바꾸고 팬덤을 만든 실력을, 진정한 실력자로 실력을 키우고 기초에는 휴머니티와 진정성을 가득 채우는 것, 이게 제가 이야기하는 뉴노멀 시대의 리셋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그럼 앞으로 30년 잘할 수 있을까요? 저는 물론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개도국에서 선진국 된 게 현대 인류 100년 사이 대한민국이 최초예요. 나머지 국가들은요, 식민지에 빨대 꼽아서 성공한 국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만 유일하게 식민지의 그 수탈을 이겨내고 세계 최초의 선진국 진입을 이루었죠. 이 기적의 주인공이 누굴까요? 지금의 대한민국 기성세대, 그리고 그 부모님 세대, 그 부모님의 부모님 세대. 놀랍지 않나요? 오직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더 멋지게 만들겠다는 그 힘, 그 저력만으로 세계 어느 누구도 못했던 기적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한테는 저력이 있다. 우리 당연히 아이들한테도 있겠죠. 맞습니다, 여러분. 이제 룰은 바뀌었습니다.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는 팬덤을 만들어야 되고요. 그들의 생활 공간에서 그들의 세계관을 바탕으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건 너무 명백하죠. 거기에 우리의 저력을 더하기만 하면 됩니다. 세계인의 심장을 노래하게 하라. 이게 아마 대한민국이 더욱 성장하기 위한 앞으로의 조건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개인도 기업도 사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거 가능할까요? 여러분, 이미 많은 데이터가 입증하고 있어요. 10억 명의 사람들이요, 한국에 와 아기상어 너무 좋아, BTS 블랙핑크 너무 좋아, 한국의 오징어 게임 너무 재밌어, 열광하게 만들었어요. 심장을 울리게 했다는 겁니다. 그럼 다른 분야라고 못할까요? 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세계관의 대전환을 이룬다면, 이 신문명에 잘 적응하기만 한다면 또 한 번의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대한민국의 기적을 만든 여러분들이 있어서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는 거예요. 그 저력을 믿고 새롭게 전 세계인이 열광하는 팬덤을 만들어낸다면 우리도 행복하고 또 사회도 행복한 또 한 번의 멋진 도약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생각의 마중길, 디지털 세계관으로 대전환을 하시면서 미래 여러분의 비전을 한번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요? 네, 대한민국의 미래, 저는 잘 될 거라고 굳게 믿고 저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